안녕하세요. 서동만입니다. 네, 7주차 컴퓨터 알고리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8장 상호 베타적인 집합의 처리라는 내용으로 살펴볼 텐데요. 상호 베타적이라는 것은 서로 집합이 완전히 다른, 즉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집합을 상호 베타적인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이 있는 경우에 두 개의 집합에 교집합이 없어서 완전히 서로 다른 집합인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고요. 이러한 집합의 처리는 나중에 다양한 알고리즘들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프라든가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든가 최소 신장 트리라든가 이런 알고리즘들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집합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아마 이산수학을 배우셨을 텐데 그 이산수학에 배운 내용들이 대부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들이 자료구조와 컴퓨터 알고리즘 과목에서 대부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언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나는 얼마 전에 학술회의 준비차 다윈을 읽었다. 읽으면서 그동안 읽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때 다윈을 읽었더라면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읽을 준비가 되었을 때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길게 썼는데 그거죠. 필요할 때 읽어야 공부가 잘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평상시에 공부를 하는 것보다 강의 직전에 한번 책을 훑어볼 때 엄청난 집중도와 이해력이 상승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시험 직전에 공부할 때 공부의 효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실 텐데, 즉 필요할 때 보는 게 가장 잘 된다. 준비가 되었을 때 읽으면 좀 더 잘 읽힌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들은 첫 번째,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상호 베타적인 집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집합을 처리하는 연산들의 각각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시행 시간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트리를 이용을 해서 링크드 리스트가 아니라 트리를 이용을 해서 상호 베타적인 집합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를 이용을 해서 집합을 처리하는 연산들의 수행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자체는 좀 짧게 끝날 거예요.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고 짧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고, 이번 주 강의를 마치면 그 다음 주는 시험이죠. 중간고사. 그래서 이번 주도 숙제는 내드리지 않을게요. 최대한 밀렸던 숙제들 진행하시고 밀렸던 강의 들으시고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숙제는 내드리지 않을 테니까 시험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은 대부분 아직 시험 문제를 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를 하되 숙제로 나간 코딩 문제 중에 하나 정도를 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낼지 안 낼지는 문제를 내보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험을 온라인으로 쳐야 하기 때문에 오픈북 오픈넷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지금 강의 지원 시스템에서 시험을 보는 방법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리즘의 특성상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림 그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과제처럼 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책에 나와 있는 1장부터 8장까지의 연습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한 챕터당 연습 문제 두세 문제 정도, 네. 요렇게 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장부터 3장까지는 연습 문제를 숙제로 내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4장부터는 제가 연습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하는 문제다 싶은 것들을 네, 시험으로 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집합의 처리입니다. 집합은 우선은 집합의 처리에 있어서 다양하게 집합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 챕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호 베타적인 집합만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상호 베타적이라는 것은 교집합이 네. 교집합이 얘가 공집합인 이러한 집합을 우리는 네, 상호 베타적인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교집합이 없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해요. 알고리즘이 교집합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우선 집합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연산은 3개 정도, 네, 3개의 연산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산은 makeset이라고 하는 연산인데요. makeset은 간단해요. 네, 원소 x 하나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연산을 makeset이라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원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걔를 집합으로 그냥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링크드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트리 구조 요 두 가지를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리가 됐던 링크드 리스트가 됐던 이런 집합을 자료 구조로 만들어 보는 딱 하나의 원소만을 가지는 이것을 우리는 make set이라고 부른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find set인데요. find set은 말 그대로 집합에서 특정 원소 x가 존재하는 집합을 찾는 거예요. x라는 값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 어떤 집합인지를 찾기 위한 것이 find x고요. 그래서 원소 x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알아내는 것이 find set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집합이 x를 포함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찾는 루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은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합집합. 그래서 원소 x를 가지고 있는 집합 하나와 원소 y를 가지고 있는 집합 하나를 합쳐서 네, 새로운 집합 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 y라는 인자가 2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3개의 연산에 대해서 네,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하는 방법과 트리로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방법이 어느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링크드 리스트의 방법과 네, 트리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네,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네, 우선 같은 집합의 원소들은 하나의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집합이 있으면 집합 A가 있으면 얘는 뭐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4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구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한 네, 집합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합에서 제일 앞에 위치한 이 원소의 값을 이 집합의 대표 원소다 라고 정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합을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을 할 때에는 제일 앞에 위치하는 원소를 대표 원소로 삼고 네,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집합인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포인터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포인터는 대표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그러면 대표 원소를 가리키는 이 포인터는 지금 이 집합 같은 경우는 X라는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죠. 즉 자기가 제일 처음 나오고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대표 원소다라고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거는 내 다음에 오는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현재 이 집합은 원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원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널 혹은 nil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집합을 표현할 때에는 별도의 포인터를 하나 두어서 집합의 제일 끝을 가리키도록 하는 tail이라는 포인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tail이라는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집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집합이에요.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한. 그래서 원소가 두 개인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고 테일이 얘를 가리키게 해주면 원소의 추가가 다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집합이 두 개 있다라고 칩시다. A, B, C라고 하는 원소를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 하나와 D, E, F, G, H라고 하는 원소 5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집합을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을 해보면 A는 B를 가리키고 B는 C를 가리키고 C는 널이죠. 그리고 세 개의 원소의 제일 끝인 C를 가리키는 테일이라는 포인터가 존재를 하고 각각의 A, B, C의 가 속한 집합의 대표 원소는 A이기 때문에 A, B, C 모두 다 A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5개의 원소일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next, next, next 가고 여기에는 nil이 들어가게 되지만 그리고 제일 끝을 tail이 가리키게 되고 하지만 대표 원소는 D니까 D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이렇게 얘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천천히 읽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해보셨을 거고요.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한 코딩도 충분히 진행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바로 구현을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집합의 합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요 집합을 A라고 치고 요 집합을 B라고 쳤을 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합칠 때 어떻게 합치면 될까요? C가 D를 가리키게 만들고 테일은 없애고 테일은 유지하고 이 모든 얘가 가리키는 것들을 모두 얘를 가리키도록 A를 가리키도록 다 변경을 해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5개의 포인터를 변경하는 것보다 3개의 포인터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연산이 적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A를 뒤로 보내서 H가 A를 가리키게 만들고 이 테일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A, B, C에 있는 요 대표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D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연산의 결과가 연산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지금 여기에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화살표들이 포인터의 값이 바뀌는 얘인데 4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B를 A에 붙이는 것보다 A를 B에 붙이는 게 훨씬 더 연산량이 적고 더 빠르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집합을 만들 때 보통 무게를 고려해서 이렇게 합집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게를 고려한 유니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적은 걸 옮기는 게 좀 무게가 작게 나가는 것을 옮기는 게 훨씬 더 해야 되는 일이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 20리터짜리 큰 버킷이 있는데 그 안에 물이 20리터가 있고 어떤 하나는 물이 1리터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물을 합쳐야 될 때 20리터를 들어서 1리터에 합치는 것보다는 1리터가의 물이 들어있는 버킷을 들어서 20리터가 들어있는 버킷에 쏟는 게 훨씬 더 힘이 적게 들겠죠.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개의 물을 합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옮기는 게 조금 더 연산량이 줄어들 것인가, 힘이 적게 드느냐, 뭐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로 된 두 집합을 합칠 때에는 작은 집합을 큰 집합 뒤에다 붙여서 합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대표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갱신 작업이 원소의 수만큼 일어나기 때문에 적은 원소를 옮기는 게 포인터 갱신 작업의 수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행 시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표현되는 베타적 집합에서 무게를 고려한 유니온을 사용할 때 n번의 make set과 유니온, find set 중에 n번이 make set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총 수행 시간은 비고의 n 플러스 n 로그 n이다. 왜냐하면 find set이랑 make set은 거의 상수예요. make set 같은 경우에는 원소 하나로 set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 추가할 때 그냥 1, 두 개 추가할 땐 2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이때 유니온이 이제 횟수가 개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n 로그 n의 횟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뒤에 뭐 책에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번에서는 수학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코드로 옮겨보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했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증명을 읽어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증명이니까 한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한 집합의 처리에서 무게를 고려한 유니온을 처리하면 n 플러스 n 로그 n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트리를 이용한 집합의 처리입니다. 자, 트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때에는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우선 같은 집합의 원소들은 하나의 트리로 관리를 하는 방식이에요. 링크드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링크드 리스트로 관리를 했듯이 여기에서도 트리로 관리를 하는데, 얘는 독특하게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리를 구성할 때는 부모가 있으면 차일드를 이렇게 가리키고, 다시 얘는 다른 차일드를 이렇게 가리키고 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다면, 집합을 처리할 때는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트리를 구성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식 노드가 부모 노드를 가리키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어떤 원소에서든지 올라가다 부모 노드를 가리키게 되고, 부모는 루트 노드를 가리키게 되고, 루트 노드는 더 이상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겠죠.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 이 집합의 대표 노드를 가리키게끔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루트가 집합의 대표 원소가 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를 이용한 집합 표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 B, C, D, E, F, G, H 라는 원소들이 있는 집합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C가 대표 원소인 트리로 구성한 베타적인 집합,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링크드 리스트와 유사한 형태로 구현을 하기는 하지만 포인터가 더 적죠. 얘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했을 때는 포인터가 내 다음에 있는 애를 가리키는 것과 대표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두 개가 필요했지만, 얘는 자기 자신의 부모를 가리키는 포인터 하나만 있어도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의 공간이 더
적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를 이용을 한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을, 유니온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C가 대표 원소인 집합 하나와 E가 대표 원소인 집합이 있을 경우에 이 두 개를 보고 어느 하나를 다른 쪽의 대표 원소의 차일드로, 즉 얘의 포인터를 얘로 바꿔주거나 얘의 포인터를 얘로 바꿔주면 트리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경우에는 E의 포인터를 얘 하나만 이렇게 바꿔주면 아무 문제 없이 트리가 합쳐져서 합집합이 구성이 되겠죠. 링크드 리스트보다는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때에도 얘는 레벨이 3까지 가고 얘는 레벨이 2까지 가니까 레벨이 더 짧은 애를 깊은 애한테 합쳐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얘도 무게를 이용을 해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집합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make set, 네, 이 되겠죠, 코드가. 네. 그래서 트리를 이용한 집합 처리 알고리즘의 make set은, 네, x는 px, x에 대한 분모에 대한 포인터를 x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주면 방금 전에 살펴본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기 자신의 포인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make set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유니온은, 네, y를 x에다가 합치는 경우에, 네, y의 find set, y가 있는 find set을 하면 얘는 y가 속한 대표 원소를 리턴해 주겠죠. 그럼 그 대표 원소의 포인터를 x가 속한 대표 원소로 바꿔주면, 네, 즉 y가 속한 트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네, 그리고 x가 속한 트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네, 그러면 find x를 하면 얘를 리턴하게 되고 find set y를 하면 얘를 리턴하게 되겠죠. 그러면 find set y를 해서 얘를 리턴했는데 얘의 포인터를 얘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라. 얘는 분명히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던 건데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합집합이 완성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한 줄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 find set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뭐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상을 하셨겠지만 리커시브로 동작을 합니다. 네. x의 포인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 집합을 찾은 거잖아요. 그쵸? 이 집합의 대표 원소를 찾은 거니까, 네, x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대표 원소인 x를 리턴해주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의 부모를 에서 다시 찾아줘. 그러면 또 가서 아니네, 또 찾고, 그럼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루트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리턴하는 형태로 이렇게 리커시브로 바로 만들어줘서 실제 소스 코드 자체는 상당히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내용 별거 없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연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무게를 중심으로 하는 유니온처럼 링크드 리스트에서 얘는 랭크를 이용한 유니온을 해요. 여기서 랭크라고 하는 것은, 네, 각 노드가 자신을 루트로 하는 서브 트리의 높이를 랭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즉, 내 밑에 몇 개, 깊이가 몇 개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을 때 그 값을 랭크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이때 랭크가 낮은 루트 노드의 랭크가 낮은 집합을 랭크가 높은 집합에 붙이면 훨씬 더 효율적인 트리 구성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랭크를 이용을 해서 유니온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경로 압축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이제 뎁스가 길어지면 좀 관리가 힘드니까 뎁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경로를 압축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find set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거쳐가는 노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루트를 찾기 위해서 거쳐가는 노드들을 모두 루트에 직접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가 길었던 게 좀 짧아지겠죠. 즉 뎁스가 짧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직접 모든 노드들이, 네,
루트를 가리키도록 포인터를 바꿔주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경로 압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를 이용을 하면 좀 효율적으로 집합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랭크를 이용한 네, 유니온의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얘는 자식이 아무도 없으니까 랭크가 0이고요.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얘도 없으니까 0. 그럼 얘는 여기가 2단계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얘는 0, 0, 1 이렇게 되고, 얘를 합치면 당연히 얘가 여기 합쳐져서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돼도 되겠죠. 랭크의 값이 바뀌지 않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합집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해가 잘 되면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숙제를 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꼭 코드를 한 번씩 짜 보셨으면 해요. 네. 혹시 소프트웨어 AI 시리즈 특강을 들은 학생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특강에서도 강사들이 얘기하는 게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의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네,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2와 2레벨을 이렇게 합쳤을 경우에 얘가 여기로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면 얘의 값은 3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얘가 2이기 때문에 얘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랭크가 증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두 집합을 합집합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책을 한번 보시면 이번 챕터는 정말 어려운 내용 별로 없어요. 네, 조금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대부분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 집합을 수학적으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경로 압축을 진행하는 경우에 G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 압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G에서 루트 노드로 가는 경로를 따져보시면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 E와 H와 C가 있습니다. C는 이미 루트니까 상관없고 H는 C의 루트에 물려있는 애니까 상관없죠. 그러면 E와 G를 네, 직접 제가 노트북을 바꿨는데 좀 튀네요. 펜이. 네. 이렇게 E와 G를 직접 루트 노드에 이렇게 물려주는 형식으로 바뀌면 얘는 지금 뎁스가 상당히 깊었는데 이렇게 뎁스가 한 단계 줄은 형태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경로 압축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G를 기준으로 해서 루트 노드를 찾아가는 그 경로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루트에 직접 물려주는 형식으로 변경을 해주면 경로 압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랭크를 이용해서 네, 유니언과 메이크셋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X를 유일한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드는 메이크셋은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자기 자신의 포인터를 가리키게 하고 네, 자기 자신의 포인터를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하고 네, 그리고 랭크는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겠죠. 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자 X를 찾아서 X가 속한 것의 루트 노드를 찾아서 X'이라 하고 Y가 속해 있는 Y 노드가 속해 있는 루트 노드를 Y'이라고 네, Y'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이때 X'의 랭크와 Y'의 랭크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X'의 랭크가 크다면 Y'의 X를 가리키도록 즉 X가 속해 있는 노드의 루트 노드에 Y가 속해 있는 루트 노드를 연결하는 즉 Y가 속해 있는 루트 노드의 포인터를 X가 속해 있는 루트 노드를 가리키도록 변경해줘라 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럼 Y가 더 랭크가 크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네, X'의 포인터를 Y'으로 즉 Y가 속해 있는 루트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주고 나서 네,
이제 만약에 같다면 네, 이런 식으로 네, 랭크를 하나 증가시켜 준다. 두 개가 만약에 랭크가 같다면 이렇게 합쳐준 다음에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코드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언어인 뭐 C가 됐던 C++가 됐던 자바가 됐던 네, 파이썬이 됐던 어떤 언어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언어를 이용을 해서 한번 구현을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경로 압축을 이용한 find set인데요. 네, find set 같은 경우에는 네, x가 루트 노드가 아니라면, 즉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면 네,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네, 다시 find set을 해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를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return px를 하면 된다. 그래서 노드가 x가 포함된 루트를 리턴하는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계속해서 루트를 찾아서 네, 리턴해 주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뭐 아주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보고 차근차근 이해를 해 보시면 네,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트리 구조를 이용을 해서 네, 베타적인 집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행 시간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데, 네, 책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 대부분의 정리들은 뭐 간단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해결되는 내용이고, 네, 마지막에 있는 정리만 강의 자료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이용해서 배포되는 네, 베타적인 집합에서 랭크를 이용한 유니온과 경로 압축을 이용한 find set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n번의 make set과 유니온 find set 중에 n번이 make set일 경우에 이들의 수행 시간은 네, m의 log n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스타가 붙은 이유는 예, 최소값이에요. 네. 1보다 작은 최소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된다. 그래서 사실상은 선형 시간이라서 상수의 n에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됩니다. 얘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네, 동작이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합은 전화번호부도 집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집합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될 때 요 코드들, 요 슈도 코드들을 보고 한번 코딩을 진행해 보신 경험이 여러분들한테는 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집합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 추가로 보충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가 시험이니까 시험 준비 잘 하시고 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디코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숙제를 다시 내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코딩을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목적이라서요. 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